이제 교재 130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130페이지의 중간에 보니까 제4절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 어딘가를 이렇게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려 그래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역이 뭐다? 장소. 좋았어. 이제 콱 나오네. 장소, 범위, 나와바리다. 이랬습니다. 장소다. 구역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건 장소다, 범위다, 나와바리다. 그럼 무슨 장소냐? 결론이 났네요. 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될 장소다라는 겁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될 장소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대상지역은 어디인가? 대상지역은 어디인가? 대상지역은 이게 녹지지역하고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농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미개발지라 그래요. 미개발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시가화가 예상되는 주거지역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천천히 문제 다시 낼게요. 시가화가 예상되는 주거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진짜 나왔어요. 자, O예요, X예요?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데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이니까 주거지역은 안 되지. 주상공은 안 된다면 어디가 안 된다고요? 주상공.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써놓고 물어보는데 이거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거야 이게 시방. 물이 어디 갔어 이게? 마음을 달래야 되는데 물이 물이 아니야 저거 두고 왔나 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예 내가 써줄게.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은 주거지역 안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업지역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가 성장관리계획구역 대상지역이 아닌 거,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이거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물어보면 정답은 여기서 나와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 돼버려요. 이건 딱 정해진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 띄어봐야 빤산의 벼룩이다.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거, 그럼 앞에 뭐라고 꼬셔내도 뒤에 이 말이 붙어요. 뭐라고 꼬신 다음에 이 셋 중에 하나가 붙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앞에 뭐라고 해갖고 이 셋 중에 하나가 꼭 붙게 돼 있거든. 틀린 거야 그러면. 그래서 대상지역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가 뭔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자. 누구 권한이냐 이겁니다. 누구 권한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국토법에서 누구 권한이냐 물어보면 원칙이 변하지 않아요. 원칙이 변하지 않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예요. 그래서 국토법에서 뭔가 안 배운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데 누구 내냐 물어. 그럼 시험 문제가 꼭 뭐라고 내냐면 국토장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틀린 거야.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국토장이 수립한다. 땡. 근데 학생은 중개사 공부를 해보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내면 홀랑 속는단 말이에요. 홀랑. 시험 공부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커 보이거든. 그래서 국토장에 너무 잘 속아요.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쇠뇌를 해야 돼. 국토법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원칙. 누구 권한이냐 물어보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누구 거라고요? 6명의 시장 군수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원리까지 이해를 해요. 원리. 자, 왜 그럴까 그러면? 왜 국토장 권한이 아니고 6명의 시장 군수 거로 되어 있을까? 그냥 애우면 오래 안 가니까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예요. 지방자치. 그럼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권한이야. 그러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덜어서 지방정부에게 이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방정부의 권한은 이 6명의 시장 군수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앙기관이고,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덜어내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국토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이 자꾸 나오면 안 돼. 국토장이 자꾸 나오면 안 돼. 근데 공부를 하면 국토장은 위대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다 국토교통부 장관 딱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랑 속아. 그래서 개념이 들어야 돼. 지방자치 시대에 맞도록 법이 만들어진다. 지방자치.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하려고 그러면 여야가 너무 다툼이 크니까 헌법을 손을 못 대고 있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1988년도 헌법을 제정하고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거의 지금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옛날 헌법을 아직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에 안 맞는 헌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법은 시대가 변하면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 시대에 맞도록 지방정부에게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그게 지금 법률은 그렇게 돼 있는데 위에 꼭대기가 헌법이 그게 완전하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장애 권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권한의 90%가 다 지방자치단체장 6명의 시장 군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국토장 권한이다 하고 내면 그건 틀린 거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쉽게 새로운 문제. 우리가 안 배운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늘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그랬을 때 그 대처법이라는 거 앞으로 9월, 10월에 가서 계속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권한자 6명 봤고요. 자, 그러면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자가 동일하다. 지정도 6명의 시장군수, 수립도 6명의 시장군수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또 하나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으라.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면 이거 시험 문제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응? 왜 틀리는데? 어? 여기 나와 있는 6명이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립을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론은 틀리는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지금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9개가 있을까요? 지구, 기사지, 도복, 입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죠. 기반 시설의 설치 정개량,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오늘 이 앞에 했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도시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 복합구역 이렇게 9개인데 그러면 이 9개 안에 성장관리 성이 없네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성이 없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는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은 6명의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수립을 하는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니다. 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지구, 기사지, 도복, 입어 이렇게 9개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없다. 관계없다. 이걸 잘 좀 기억을 해 놓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거기 130페이지 가운데부터 볼게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요 6명의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6명의 시장군수.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밑줄 칠게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적 4개 나왔습니다. 요거죠.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적 요 4개입니다.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1번, 박스 1번에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 맞아요, 틀려요? 주거지역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말에다가 붙인 다음에 뒤에다 주거지역 이렇게 붙인다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주변의 토지이용이 2번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주거지역.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6번 공장 등의 입지 분리 등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공업지역.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상업 공업지역이 붙으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그 박스 안에 6개와 관련해서 낸 다음에 뒤에 주상공이 붙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다가 박스 안에 1, 2, 3, 4, 5, 6을 내면서 뒤에 끄트머리에다가 주상공을 붙인다니까. 마지막 끄트머리에다가. 기출문제가 이미 그렇게 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겨서 132페이지를 봐요. 132페이지 보면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 요겁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거 수립자가 누구다? 6명의 시장 군수다. 똑같아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6명의 시장 군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박스 다음 갖고 어느 사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밑줄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 박스에다가 별표 2개 칩니다. 거기 지금 그 박스 안에 6개 사유가 나오는데 이 6개 사유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 한두 개만 포함해도 된다. 거기 있는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다 포함해야 돼. 그래서 도로공원,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배치 형태, 색지 높이, 환경관리, 경영이 다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첫 번째 박스인데 2번 용적률, 건폐율 완화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거기 건폐율,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이다. 50 동그라미 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의 법정 건폐율은 얼마입니까? 법정 건폐율의 최대는 얼마입니까? 40이죠. 40.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의 법정 건폐율이 40인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10을 얹어줍니다. 뭘 얹는다고요? 10. 그럼 원래 계획관리가 40인데 10을 얹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얼마씩 얹어준다고요? 10. 아니 10씩 얹어준다고요. 10을 얹어준다고. 그럼 계획관리가 40이니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얼마를 얹는다? 10. 그래서 얼마가 됐다? 50. 그래서 계획관리가 50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거기 다시 합니다.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데 여기는 법정 건폐율이 최대가 얼마입니까? 20이야, 20. 다시 법정 건폐율이 얼마라고요? 20. 여기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니까 얼마가 된다? 30. 10을 얹어준다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다시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전부 다 법정 건폐율이 20인데 거기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됐으니까 10을 얹어주니까 얼마가 됐다? 30이다. 자,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이건 통째로 현황배치가 외워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얼마다? 125. 얼마가 된다고요? 125. 자, 그러면 이거 배울게요. 계획관리지역의 법정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얼마입니까? 법정 용적률 100이죠. 100. 얼마라고요? 100.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니까 용적률을 25를 더 줬어요. 얼마 더 줬다고요? 25.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만 얼마가 된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125가 됐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특이사항이라서 그거 하나는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에 꼭대기 파란색 5번 성장관리계획의 재검토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재검토. 재검토는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5년마다 합니다. 공법은 일단 전체적으로 재검토, 타당성 검토란 말이 나오면 5년마다 재검토라고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3개가 있어요. 예외는 3개가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그러면 예외는 국토법에 하나 있고 주택법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모두 3개가 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서 2바퀴 돌아가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프린트본을 정리해 봅니다. 자, 10번을 볼게요. 10번. 국토장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다 X다. 오다 X다? X. 여기 써놨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누가 들어오면 안 된다? 국토장. 국토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지방자치시대예요.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법률을 개정하는데 최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했는데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야가 싸우느라고 헌법 개정을 못해. 그러니까 법률부터 먼저 개정하다. 그래서 현재 법률부터 다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현재. 자, 그래서 10번 국토장 이랬기 때문에 X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동그라미 성장관리계획 구역과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네모 성장관리계획 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여러분 어디를 잠깐만 다시 가보냐면은 13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131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양가로 1번 봅니다. 양가로 1번에 거기 뭐라는 주민의견 청취가 있나요? 양가로 1번에 주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보니까 의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갑니다. 11번의 두 번째 줄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다 X다? O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를 했고, 자, 이제 어디로 가서 보시자면 134페이지로 갑니다.
기반 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기반 시설 연동제라고 하는 건데, 기반 시설 연동제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반 시설이 부족했을 때 설치는 누가 해야 됩니까? 머리가 아직도 안 들어가죠. 6명의 시장 군수 권한자가 정해져 있어요. 원칙이 변하지 않아요. 누가 설치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이거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6명의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 자기 주머니 돈으로 설치할 일은 없고 뭘 가지고 설치를 해요?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있어.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무슨 얘기할까? 예산이 부족하대. 아주 그냥 노고기 틀어놓듯이 다 똑같아. 예산 부족하대, 예산. 아주 녹음기 틀어놓는데 너무나 똑같이 얘기해. 예산 부족하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그 부족 정도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근데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해.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률이 지자체장에게 뭘 위임을 했냐 그러면, 이 지자체장에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밀도를 관리한다. 밀도를 관리한다 그랬으니까 제목에서 힌트가 나왔네요. 개발을 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밀도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개발 억제. 근데 여기는 기반시설이 뭐라 그랬어요?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 이런 것이 기반시설인데, 그거를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겠다. 그럼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데 누구에게 부담시킬 거냐? 누구에게 부담시키지? 누구에게? 개발행위자. 자, 다시 갑니다. 이 기반시설 누가 설치해야 돼요? 아니죠. 6명의 시장군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대.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갖다가 떠넘기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떠넘겼냐 그러면 개발행위자요. 우리가 허가 내줄 테니까 도로하고 상하수도하고 학교하고 뭐 이런 거 당신들이 지을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그러면서 이 개발행위자에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하도록 떠넘길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돈 없으니까 돈 내. 그러면서 강제로 돈을 뜯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개발행위자한테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왜 뜯어낸다고요? 예산 부족하다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개발행위자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라 그럽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다 선거로 뽑혔습니다. 선거로 뽑힌 사람은 정치인이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인인데 자기에게 선택권이 두 개가 있어.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어요.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행위 허가자에게 허가는 내주는데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제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명의 시장 군수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응?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을 억제하면 표가 떨어져요. 정치인이야. 다 6명 다 정치인이야. 근데 문제는 개발을 억제하면 표가 떨어져. 근데 지금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돈을 뜯어낼 수 있어. 그럼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이건 표가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질까? 이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자한테 돈 내. 그래서 강제로 돈을 뜯어낼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돈을 내야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게 해서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걸 물릴 수 있어요. 돈을 합법적으로 뜯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돼. 이거는 개발을 억제하니까 표가 떨어져.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욕을 안 하더라. 왜 욕을 안 할까? 물론 합법적이에요. 물론 합법적이긴 해. 예, 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 어쨌든 간에 사람이 들어오고 복잡복잡해. 근데 문제는 개발행위자가 미리 도로 상하수도 학교공원 녹지 주장을 만들었어. 자기 돈 들여서 만들었어. 그럼 개발행위자는 손해를 보려고 할까 안 보려고 할까? 안 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정답 빙고. 그러면 분양가를 높여는 거야. 왜? 내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주장 만들었는데 이 돈을 미리 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거 분양가에다가 쪼개가지고 얹어서 분양을 해버리는 거야. 싹 이걸 갖다가 전가라 그래. 뭐라고요? 전가. 조세 전가하고 똑같은 거야. 이걸 갖다가 지금 개발행위를 한 자가 분양자에게 전가를 해버리는 거지. 자기네 분양가에다가 쪼개가지고 분양가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시구는 어쨌든 복잡복잡하니까 표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더 선호해.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5번 나오면 이거 1번 나와요. 비율이. 이거 5번 나와야 이거 1번. 아니면 두 개를 묶어서 한 문제를 내면 세 지문은 이 지문, 두 지문은 이 지문 이렇게 나와요. 묶어서 나오면 3개 지문 여기, 2개 지문 여기. 아니면 단독 문제로 내면 이거 5년 내면 6년째 이거 한번 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출제 비중은 거의 여기서 나온다. 왜? 시장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니까 여기다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 체계를 설명한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방정부가 부족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합법적으로 지금 이걸 위임해 놨는데, 자,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역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국토장이라고 내니까 조심하셔야 돼. 국토장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 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 지정 대상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일명 우리가 이걸 기개발지라 그래요.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땅이 별로 없는 곳,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 밀도관리 구역을 갖다가 이걸 지정을 할 때 지방도시계획이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보에다가 고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갖다가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강화를 하는데 법 조문에는 해당 용적률의 50%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은 강화한다는 말만 있고 얼마를 강화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강화를 할 수 있는데 얼마를 강화할 거냐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면 용적률만 50%를 강화한다는 말이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기준의 도의미, 그 다음에 이수초, 이하초, 이약2초. 자, 그럼 봅시다. 거기 134페이지 중간에 1번에 개발 밀도관리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개발 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줄칩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왜 곤란하냐? 예산이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파란색 2번에 지정대상, 지정권자 6명의 시장 군수가 현가배치세요.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135페이지. 자, 135페이지 거기 박스로 갑니다. 박스 안에 박스 안에 그 2번 동그라미입니다. 2번 동그라미, 박스 안에 2번 동그라미,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용도지별 도로율. 자, 도로율의 도 동그라미입니다. 도로율의 20%의 2 동그라미 칩니다. 미달의 미 동그라미 칩니다. 그 줄여서 동그라미 친 거면 읽어봐요. 뭐라고 됐어요? 도의미. 자, 여기 써놨네. 뭐라고 써놨을까요? 도의미.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도의미.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향후 2년 할 때 2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역 수도할 때 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설 용량을 갖다가 초과할 것이다. 초 동그라미. 그럼 뭐가 넣었어요? 이수초. 자, 4번 갑니다. 향후 2년 이내 2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수 발생량의 하수시설 하 동그라미. 시설을 초과할 거다. 초. 뭐가 넣었어요? 이하초. 그 다음에 5번에 향후 2년 이내 2 동그라미. 당해 지역에 학생할 때 학 동그라미. 수용률의 20% 2 동그라미. 초과할 거다. 초 동그라미. 동그라미만 읽어봐요. 뭐라고 하세요? 이학 2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도의미, 이수초, 이하초, 이약2초,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되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의미, 이수초, 이하초, 이약2초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그냥 0.5초의 답을 똑딱똑딱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13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개발 4번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효과. 개발인가 허가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효과표시입니다. 용적률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 적용한다. 몇 프로? 50%. 여기 써놨습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50%를 강화 적용한다라는 말. 다만 건폐율은 강화한다는 말은 있지만 몇 프로 강화할 건지 규정이 없어요. 거기 나와 있지만 용적률만 50% 강화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프린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로라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뭐죠? 12번 개발 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것은 대상으로 하는 건 뭐라고요? 개발 밀도관리구역이고 해당 대상 지역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갖다가 있는데 그중에서 용적률은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강화. 몇 프로 강화해요? 50%.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개발 밀도관리구역은 국가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13번의 별표 2개. 자, 오다 X다. X. 자,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6명의 시장 군수니까 국토장이나 도지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토장, 도지사 안 들어와요. 예. 잠깐만. 도지사 중에 들어오는 도지사는 무슨 도지사만 있어요? 특별자치도지사만 있어. 특별자치도. 자,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지사가 몇 명 있어요? 3명 있다 그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지사 3명만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경상북도도지사, 경남도지사는 권한이 없어요. 개발 밀도관리구역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든 경남도지사, 경북도지사, 경기도지사 다 권한 없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한테만 있어요. 특도 3명입니다. 제주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지사 3명한테만 있어요. 도지사 중에서. 그래서 일반 도지사는 없습니다. 국토장과 도지사 지정권 없다. X입니다. 자, 일단은 거기까지 봅니다. 자, 교재 136페이지 넘깁니다. 136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꼭대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왔습니다. 요거 나왔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왔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역시 지정권자 6명의 시장 군수고요. 국토장에게는 권한이 없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정 대상은 지정하여야 한다. must가 몇 개 있냐 그러면 4개. 그 다음에 지정할 수 있다. can이 1개. 그래서 대상 지역은 모두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지정 대상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거기 136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2번을 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다. 의무적 지정 대상이다. 그래서 거기 6명의 시장 군수가 그 박스에 대하여 파란색 2번 밑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현관표시입니다. 지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must입니다. 그 박스 안에 4개 들었네요. 1번,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 4개입니다. 자, 박스 1번, 이 법. 이 법이 뭐예요? 이 법. 현재 배우고 있는 법을 이 법이라 그래. 그럼 국토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국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정 개정에 일어나는 행위 제한이 네모칩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두 번째 이 법. 그럼 국토법이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등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 자, 다시 합니다. 용도지역 등이라는 말 안에, 등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서 미주십니다. 변경 네모치고 해제 네모치고 변경 또는 해제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만원해 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O다, X다. O예요, O. 자, 개발 제한 구역이란 말을 제가 두 번 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용도 구역이에요. 개도, 시수, 도복, 입어. 용도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은 용도 구역인데 그게 해제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됐으니까 그 박스 2번, 입업, 박스가 아니라 2번입니다. 입업 또는 다른 번호에 따라 용도 지역 지구 등이 변경에 따라 해제다. 해제가 있잖아요. 지금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용도 구역이니까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는 말도 들었고, 박스 위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와. 사례형으로 법조문을 안 주고 사례로 이렇게 응용해서 문제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고 착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응용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법조문을 주면 맞추는데 응용을 준다고, 응용을. 자, 그래서 조금 주의를 좀 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1번 동그라미,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네모칩니다. 20% 이상 증가했다. 개발행위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요거 기출문제 나왔고요. 2번,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시군 지역에 속해 있는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밑줄 20% 이상 높다. 요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가 바로 must, 지정하여야 한다. 박스 밑에 임의적이 나왔습니다. 임의적이란 말은 재량이라는 소리입니다.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인데, 다만 밑줄 칩니다.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그 다음에 밑줄 칩니다.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밑줄 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이미 재량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이하게 주민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공보에다가 고시. 여기서 중요사항은 요겁니다. 주민의견 청취. 자, 질문 갑니다. 개발 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자, 이 질문 맞아요? 틀려요? 개발 밀도관리구역에서 주민의견 청취하라는 걸 쓴 적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어디서 봐? 그거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었지. 개발 밀도관리구역은 주민의견 청취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기출문제에 다음 중 주민의견 청취 제도가 없는 곳은 이래갖고 쭈루룩 나왔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나왔는데 개발 밀도관리구역 걸어가고 개발 밀도관리구역이 정답이 됐다면 개발 밀도관리구역이 주민의견 청취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9월, 10월에 동형 모의고사 풀 때 이런 문제가 올라올 거니까 지금 연습을 하나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37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 밑에를 보면 파란색 4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또는 변경하자 할 때는 형에 비슷해요. 주민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민 의견 청취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도시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고시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고시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하면 1년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이게 수립 고시가 돼야 됩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1년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 고시가 돼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고시를 하라는데 안 했다. 안 하게 되면 1년째 되는 다음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의제 조항이에요. 자동 해제가 돼 버리는 겁니다. 본다. 그랬으니까 자, 거기와 관련해서 자, 우리 교재에 137페이지 파란색 5번을 보겠습니다. 파란색 5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해제다. 파란색 5번의 양가로 1번 기반시설 구역의 지정권자 그럼 6명의 시장 군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동그라미 칩니다.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네모칩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다음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형광펜 쭉 칩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까 요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합법적으로 돈을 뜯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부과합니까? 또 머리가 작동 안 하지. 모르면 6명의 시장 군수라고 그렇게 해도 뇌가 작동을 안 해. 모르는데 누구 권한이냐 물어보면 6명의 시장 군수 거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부과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부과는 건축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2개월 내 부과를. 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돈 낼 거냐 그랬더니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사용 승인이 뭐예요? 사용 승인은 건물 다 지었습니다라고 관청에다가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서가 나와야 그 다음에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 사용 승인서가 나와서 등기 신청을 하려면 사용 승인서를 들고 가야 돼. 그러면 사용 승인서는 해당 건축가에서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건축가에다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137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현금배치입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행위로 한다. 다시 한번. 작은 거는 부과를 안 하고 얼마를 초과하는 거라고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부과하지 않느냐? 개축, 재축, 리모델링은 부과 안 합니다. 다시 합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 포함해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만 부과해.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뭘 부과 안 한다? 개축, 재축, 리모델링은 부과 안 해요. 200을 초과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되겠어. 신축, 증축 두 개만 부과를 합니다. 200제곱미터 초과했을 때. 자, 넘겨갑니다. 넘겨서 139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13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는 6명의 시장 군수죠.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쭉 현금배치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부과를 해야 된다? 2개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고 넘깁니다. 140페이지 맨 꼭대기 납부 시기. 납부 의무자는 현금배치입니다.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일을 내야 된다. 언제까지 돈 내라고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돈을 내라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파란색 9번입니다. 140페이지 파란색 9번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와 사용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 동그라미 칩니다. 6명의 시장 군수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밑을 쭉 칠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건 누구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다? 6명의 시장 군수다. 자, 그 정도 보면서 프린트물 갑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 하나만.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기만 아니면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 밀도관리구역만 아니면 개발 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만 아니면 지정할 수 있다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개발밀도관리구역만 아니면 다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은 지역에 함께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함께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를 빼고 지정하라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자, 그럼 하나 교재 한 번만 더 짚어주고 끝낼게요. 그러면 문제 풀고. 자, 어디냐면 136페이지 맨 꼭대기로 갑니다. 136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그걸 형합해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외가 중요해요.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래서 어디만 아니면 지정이 가능하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자, 그럼 이제 갑니다. 14번 갑니다. 1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가로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디 외의 지역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14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자, 15번 갑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오다 X다. 왜 X다? 2년? 여기 1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몇 년에 수립하다? 1년. 1년 내 수립고시 되지 않으면 1년째 되는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에서 여기가 1년인데 3년이라고 냈는데 그것도 기출문제가 3년으로 냈네요. 제가 만든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국토유기미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럼 이걸 이법이라 그래.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을 인하여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오더 X다. 왜 X일까요? 강화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완화. 16번의 두 번째 줄을 강화라고 되어 있네. 강화가 아니라 완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 네모칩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17번 오다 X다. 왜 X?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 거라고요? 6명의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일이지 국토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18번입니다.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슬러시 자르고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다. 자, 18번 오다 X다. 오지요. 왜냐 그러면 지금 전전년도가 100건인데 전년도가 130건이면 30% 증가했나요? 30% 증가했다. 그럼 법조문은 20% 이상 증가하면 대상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얼마 이상이면 대상이라고요? 20%. 자, 그럼 교재 136페이지 봐요. 136페이지 하단부 박스 안에 1번 동그라미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얼마 이상 증가했다?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 전전년도가 100%인데 전년도는 30%가 130이 됐다. 그러면 30% 증가했네. 그러면 20% 이상 증가하면 대상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형 문제가 나오는데 이 지문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제가 낸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인데 시험 문제는 법조문을 주지 않고 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문제처럼 보인다고. 응용한단 말이에요. 법조문을. 민법은 판례를 그대로 준 다음에 있다 없다만 바꿔. 있다를 없다를 있다. 요거만 바꾸니까 상관이 없는데 공법은 안에 있는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새롭게 아니면 실무형으로 현장 가서 써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응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도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안 되니까 너무 그냥 주눅 들지 말고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하고 7, 8월에 또 하고 9, 10월에 쭉 하는데 웬만큼 하려고 그러면 9월 넷째 주쯤 돼야 웬만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갑시다. 너무 가슴 간 졸이지 말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집에 가서 동영상도 좀 돌려보면서 특히 1차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차 과목 개론과 미법.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